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음, 이번 주엔 제가 좀, 영상에서 많은 외도를 했어요. 여행 다녀온 영상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외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좀 정상적으로 이 화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우리 수학 공부 다시 하기 시리즈에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에 올라갔던 그 정의의 중요성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기반에 두고 개념을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음, 정의를 기반에 두고 개념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 개념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개념은 어, 개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것들일 거예요. 그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분은 변화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것의 정의인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관가하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개념이라고 하는 미분법 공식 혹은 리미트로 시작하는 그 미분 계수를 찾는 과정이나 도함수 공식만을 생각을 해서 미분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엔 활용에 닿아서 막혀요. 음. 저 역시도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급하니까요. 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변화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돼도 잘 안 돼요. 첫 번째 들어드릴게요. 음, 우리가 미분 활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그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변곡점, 죄송합니다. 극대극소, 그 다음에 이과 단계로 넘어간다면 변곡점까지, 그 다음에 최대최소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대한 활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그 기본적인 변화율이다, 미분은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증가감소, 변화가 양으로 변하고 있는지 음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양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커져갈 거고요. 음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감소할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간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고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암기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딱딱 분절적으로 이것대로 따로 저것대로 따로 외워야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기 때문에 단순히 미분법 공식을 외워서 미분을 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 물론 그런 친구들 있어요. 혼자서 막 그 미분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미분법 공식을 배우고 뒤에 활용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혼자서 연구해서 조합하는 친구들이 있어, 머릿속에서. 그 친구들 1등급 받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학을 타고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건 비단 미분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분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적분에서 요즘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데,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아닌 곳의 넓이를 계산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게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의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정의, 이 과정들을, 이 정의에서 발생한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을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활용이 됐을 때 문제에 적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한자도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적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분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전에 봐왔던 문제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파트의 그러니까 그 파트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의 기반에 두고 그것을 정의의 기반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쉬운 단계에서는 쉬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은 제가 얘기하는 그 과정이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전체 수학 과정 다 털어서 봤을 때 수학에서 쉬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입니다. 계산 연습 위주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에서는 정의와 개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곱하기의 정의, 곱하기의 개념, 글쎄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혹은 그 정의를 바탕으로 개념을 알아내는 것이 얼마만큼 큰 차이를 나타내겠습니까? 계산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 저는 계산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이 못 됩니다. 네, 솔직히 전 계산 잘 못해요. 계산 실수도 많고요. 간단하게 제자랑 좀 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을 쳤지만 딱 한 번 시험, 수학능력 시험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틀린 적은 없습니다. 계산을 실수해서 틀린 적은 있어도. 다들 아시겠죠? 2002학년도 수능, 2001년 11월에 치러진 그 수능, 전국적으로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거. 그 수능 한 번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몰라서 못 푼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그때도 계산을 못했는데 지금 저보다 계산 잘하는 친구들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수학을 더 잘하니까 가르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이 과정들을 하나로 보면서 이 하나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이해하느냐.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설명해주면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옆에서 아 하고 들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몰랐던 내용이냐고.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순간은 모르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못 풀까요? 이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찍었던 영상과 오늘 찍는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일 겁니다. 누군가 설명해주면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면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려보면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이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라서 분절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바탕에 두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연습을 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면 문제를 다 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참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정의를 바탕에 두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확장시키는 과정까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은 유명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초풀이법 이런 거 해야 유명해집니다. 조회수도 나오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유명하지 못하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집이를 안 무너지고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적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그 기초가 부실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주요하게 드릴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점이긴 합니다.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점이긴 하고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강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도를 해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건 어찌 됐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잘하고 싶으시죠? 당신의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의 아는 사람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죠. 혹은 본인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죠. 혹은
지금 본인의 자녀가 혹은 앞으로 태어날 본인의 자녀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채널 꼭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식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더딜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와서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1등급은 사실 하늘이 내는 거거든요. 좀 등급이 처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냥 남들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그 모양이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저는 또 내일 뭔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실시간 방송도 했는데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계속 해보려고요. 밤에 그냥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 그냥 자선처럼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일 저녁 8시에서 9시 9시 사이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제 예전 얘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